상위권 남성을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느끼기에 남자가 하는 순간 이 새끼도 결국에는 개찐다 새끼구나 라는 게 바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으로 어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남자가 이래요. 90% 이상인 남자가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들이고 막 이러면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요즘 호감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존경스럽고 좋은 건데 경제력을 자꾸 간접 어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의도가 보여져서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인 분인데 자존감이 낮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여태의 여자들을 꼬셔온 데이터대로 하시는 건지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보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셋 다 아니라면 제가 관심을 표현하니까 그냥 경제력으로 한번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는 가벼운 마음일까요? 남자들은 진심인 여자한테도 경제력, 물질적 자원 으로 어필을 하나요?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은 모르실 거고 그분께서 먼저 호감을 표현해 주셔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분의 진심과 의도를 모르겠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튕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섭님의 연애 강의도 보신 것 같던데 그래서 알파고처럼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가? 제가 아는 그분은 소심한 면도 있고 따뜻한 성격인데 갑자기 배려 없이 막대하고 상남자처럼 행동하려는 거에 어색해 보여서요. 전에 리섭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심한 남자가 탁재훈처럼 유머로 꼬시려고 하지 마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라. 그 공감합니다. 뭔가가 어색하더라고요. 주제 넘지만 조언도 덧붙여봅니다.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남자들은 진심인 여자한테도 경제력으로 어필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신데 일단 이 남성분은 제 강의를 보신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애 강의하는 사람들을 까거든요. 오히려 누가 봐도 그런 타입이 아닌 사람들이 이상한 픽업 아티스트 강의 보고 되게 자기가 알파메인인 척하면서 상남자인 척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경제력으로 어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면 남자들은 진심인 여자한테도 이 경제력으로 어필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진심일 때 경제력으로 어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남자가 이래요. 90% 이상인 남자가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들이고 막 이러면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그 물질적인 그거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에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유튜버가 되고 나서 예전 그 유튜버 하기 전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지만 유튜버가 돼서 만난 여자들한테 단 한 번도 돈으로 어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저희 와이프 만날 때도 앞범퍼 다 깨진 소나타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말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마. 약해 보인다고 라는 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특히 이제 좀 상위권 남성을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느끼기에 남자가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이 새끼도 결국에는 개찐다 새끼구나 라는 게 바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돈 많은 남자들일수록 여자를 만날 때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찐따 새끼들일수록 자꾸 여자 만날 때 돈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특히 주변에 이제 잘난 남자가 많은 여자들일수록 최상위 티어 여자들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 여성분도 지금 짜게 식었다고 하잖아요. 자꾸 이 남자가 자기가 가진 걸로 어필을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본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집단무의식에 이게 남자들이 다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랑 잘 되고 싶으면 싶을수록 나의 헌신 가치를 여자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재정적 상태를 여자한테 자꾸 어필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요 자기가 몰래 알아낸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뭔가 눈썰미라든지 어떤 추리 같은 걸로 알아낸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뭐 어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래서 여자 만날 때 같이 나가는 어떤 센스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센스 있는 친구랑 같이 나가가지고 그 친구가 옆에서 야, 얘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 얘 포르쉐 타 이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황한 기색을 하면서 미친 그딴 말을 왜 해? 야 다른 얘기 하면서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는 약간 이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잘했구만 하면서도 여자 앞에서 막 정색하는 척을 한 거지. 그딴 소리를 왜 해 지금 막 약간 이러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런 말씀드리면 여자 앞에서 그렇게 돈 자랑하고 내가 돈 있는 거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다 라는 티를 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룻밤 원나잇만 하려는 상대한테도 남자들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어필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남자가 나를 쉽게 보나 아니면 뭐 잠깐 만나고 말려고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께 팁을 드리면은 절대로 자기가 능력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얼마를 버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자가 자기가 알아서 추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여자한테 막 이렇게 자기 얼마 벌었는지 정말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정말 너무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막 그럴수록 이 여자한테 그거를 너무 어필하고 싶을 텐데 어필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여자들도 다 눈썰미라는 게 있고 눈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씀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다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유추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 힘든 걸 여친한테 말하는 남친은 하남자인가요? 뭔가 힘든 게 있어도 여친한테 나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어리광 피우는 것처럼 보여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도 돼요. 요즘에 되게 이상한 알파메일 뽕에 걸린 남자들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힘든 기색을 내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나 병신 같은 걸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지. 막 무슨 누가 봐도 병신 같은 거 있잖아. 무슨 뭐 편의점 알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나 진짜 편의점 알바 어떻게 잘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인생의 어떤 기로에 있고 누가 봐도 정말 힘든 상황,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한테 기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냥 팩트만 말해. 나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고 심적인 여유가 되게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거를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자한테 나 어떡하면 좋을까? 네가 어떤 솔루션 좀 나한테 줘봐. 네가 한 말대로 무조건 따를게. 네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힘들 때 어떤 일로 힘들고 있는지,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인지 스트레스인지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내가 힘든 거를 여자한테 다 말해주고,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좀 안 풀리고 있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나는 그거 극복할 거다.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스트레스 받는 기간 동안에만 내가 조금 예민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받아들인 남자들이 여자한테는 힘들다는 말은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실망해서 떠날 거야.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소리입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고백받은 얘기 남자친구한테 안 해도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건 뭐 덤덤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감이 높다는 남자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공감을 못할 텐데, 어저께 제가 막 남사친 여사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에도 이제 남자들 완전히 막 진짜 막 난리가 난 댓글이 엄청 많거든요. 개소리다 어쩐다 하면서. 근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많으면은 그 남사친 중에 내 여자친구를 노리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어떻게든 각 한번 보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만 둘이 안 가면 된다는 주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안 된다는 분들은 지금 약간 질문에서 지금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해봤어요. 남사친 여사친이 안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쁜 여자 만나기는 저는 글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과거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남사친들한테 고백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많이 받고, 저를 만날 때도 그러니까 공개 연애를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공개 연애를 못 하니까 고백을 몇 번 받았어요, 슬기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예쁘잖아. 예쁘면 당연히 남자들이 들이대고 번호 물어보고 사귀자고 그러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남자들이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예쁜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BJ를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BJ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기프티콘 선물 같은 거 엄청나게 받아. 엄청나게 받고 뭐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찌질한 새끼들은 그런 BJ랑 연애를 하면은 그걸 못 받게 해요, 신들이. 근데 그 친구는 BJ랑 만나면 그걸 받은 거 갖다가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쇼핑도 하러 다니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 너무 좋잖아. 베네핏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뭐 예쁜 여자애들이랑 사귀고 이러면은 그 호구 오빠들이 막 기프티콘 같은 거 엄청 보내줘요. 뭐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거, 뭐 치킨 기프티콘 같은 거 엄청 많이 싸주고 이렇게 쌓여있어요, 여자애들은.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기프티콘이 엄청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뭐 시켜 먹을 일 있을 때, 야 너 기프티콘 뭐 치킨 같은 거 없어? 피자 같은 거 없어? 무조건 있거든. 뭐 시켜 먹고 그거 갖다가 어떤 새끼한테 받은 거야? 이거 거절하게 했어야지. 너 이딴 거 왜 받은 거야? 너 미쳤어?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자존감이 높고 이러면은 난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 나 내 여자친구가 뭐 남자들한테 고백받고 이러면 저는 솔직히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찌질한 남자들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되게 불안해하고, 뭐 네가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 남자가 너한테 고백을 한 거 아니야. 네가 여지를 안 줬다면 그 남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아이, 지랄 말라고 하세요. 지랄 말라고. 저는 그런 남자는 좀 여자 입장에서 되게 피곤한 남자라서 골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둘이 술 마시는 건 오케이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남사친 여사친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와이프는 믿어요. 근데 상대 남성을 못 믿잖아. 상대 남성을 못 믿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술을 마시면은 뭐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힘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사친이라는 애가 갑자기 눈깔이 돌아가지고 어떤 술 처먹고 무슨 짓을 해, 아니면은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남사친의 집에 아무리 친해도 단둘이 가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게 남사친 여사친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제정신인 여자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은 여자라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그런 봉변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여자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여자지, 남사친 있는 여자를 걸러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해외 국내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근데 저는 옛날에는 롱디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막 그런 말이 이제 국룰로 여겨져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게 이제 거의 진리처럼 내려오는데, 요즘에는 살짝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제가 외국의 연구 결과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사귀면은 롱디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 일에 뭔가 커리어적인 면에서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일에 몰입할 때는 몰입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좀 미성숙한 분들의 경우에는 롱디가 힘들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항상 막 봐야 되고, 갑자기 밤늦게 외롭다고 봐야 되고, 막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락에 그렇게 막 집착하고 막 서로 폰검사하고 막 이런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롱디가 힘든데, 되게 내적으로 성숙하고 상대를 신뢰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만났을 때 더욱더 이제 깊은 사랑을 더 나눌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연애 강의 수강한 팬인데요. 농담이 아니라 수강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50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덕분에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랑 곧 200일입니다. 인생 구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